안녕하세요. 소원을 이루는 100일 메모, 오늘 그 18번째 날이고요. 이제 83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성격을 알아가는 메모 대학교 편이에요. 대학교는 이제 제가 20대였으니까 그래도 다른 학창시절보다는 좀 더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억압된 그런 학창시절에서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밝고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질문은 어제와 동일하고 이제 뭐 나의 좌우명이라던가 뭐 결정을 내릴 때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적으면서 하나 좀 깨달았던 건 질문들이 대부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라던가 내가 자랑스럽다고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으로는 그 시기에 뭐 가장 후회되는 점이 무엇인가, 놓쳐서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건 꼭 해보고 싶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흔히 할 수 있잖아요. 되게 그냥 지인 관계에서도 흔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대부분의 질문들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밑에 또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양면화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단적인 면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또 너무 부정적인 기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가 잘 되는 것도 큰 장점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기억을 스스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100일 메모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쓰면서 오늘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14개의 질문에 대해서 재빠르게 답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별 무리 없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았어요.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한 질문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었고, 일단 이 100일 메모를 처음에 주최했던 그 이유만의 정수기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써서 메모를 작성하는 시간을 뭐 10분 내외로 해서 너무 이게 내 일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100일 메모를 꾸준히 이어가는데 큰 차질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메모의 마법, 이 질문들을 발췌한 메모의 마법이란 책의 저자는 그 대학 노트, A4 사이즈의 대학 노트를 10권 가까이 채울 정도로 이 같은 질문으로 한 질문당 뭐 2장, 3장 이렇게 답을 쓸 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자신에 되게 깊이 들어가서 분석하는 훈련을 했대요. 저도 물론 그렇게 길게 작성을 하는 답변도 있긴 한데 대부분 한 줄에서 2줄 정도로 짧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질문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도 있고, 하지만 답변이 좀 길어져야 하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뭐 꼭 다 한두 줄로 끝나는 건 아니라서. 음, 오늘 질문 중에는 뭐 스스로 존경할 만하다고 하는 점이나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점 뭐 이런 걸 쓰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연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또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 안 했지만, 내가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구나 라는 거를 대학교 와서 깨달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3 때까지만 해도 영어는 그냥 다른 언어 영역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내가 여기에 특출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그냥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뭐 미드를 되게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와서 영어 수업을 듣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실력도 빨리 늘고, 시험도 잘 쳐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특장점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영어를 계속 파서 외국 회사에도 들어가게 됐고,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뭐 이런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대학교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좀 초반에 이런 나의 장점을 발견하고 빨리 거기에 집중해서 능력을 금방 향상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되게 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연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 스스로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가고 나에 대한 그 컴플렉스나 이런 게 많이 어두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던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이제 와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되게 우울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좀 부족하고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연애를 하면서 나와 가족 외에 나를 이만큼 이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나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매사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좀 어린 나이에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좀 급변하는 그런 사고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그게 무슨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길래 왜 항상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했다라고, 그러한 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책을 어제 완독을 했거든요.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남인숙 공감 에세이. 여기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200페이지에 거의 마지막 끝에 보면 이거의 작은 제목은 우울감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대부분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좀 예민하고 우울감에 빨리 빠져드는 건 사실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이제 외향인이 우울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감정의 미세한 추이를 감지한다는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우리 인간은 원래 부정적인 감정에 더 반응하고 오래 기억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불안, 공포, 걱정 같은 감정들이 아무래도 생존 자체에는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절벽 끝에 서면 추락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절벽 끝으로 좀 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사람은 그리 쉽게 죽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누가 산에 올랐을 때 무사히 하산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그쵸?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너무 공감해서 줄을 쳐놨거든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좀 빨리 휩싸이는 게 결국은 사람의 생존 본능과도 관련돼 있다는 거를 이 책을 보고 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면 정말 진짜 부정적인 극단의 생각까지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 생존이 오히려 위협을 받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고대 때부터, 원시 시대부터 시작된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그게 현대로 와서는 그 요인은 달라도 똑같이 그런 부정적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과가 다른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은 남아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은 대학교 와서 좀 긍정적이고 바뀐 것 같고, 단지 이제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나는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리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내가 하면 우리 집이 이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을까? 이게 큰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고려하고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죠. 근데 이제 대학교 와서도
집이 좀 나아진다 싶다가 또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다시 가세가 기울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같은 고민을 하게 됐죠. 예를 들면 이제 2학년 때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제 신청비가 좀 항공비랑 뭐 이런 게 기본적인 비용이 좀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영어도 좋아했고 호주라는 나라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기회였지만 포기했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돈을 집에서 이렇게 순순히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잠깐 쉴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호주로 결정을 한 것도 물론 비자가 빨리 나오는 것도 있긴 했지만 그때 그 아쉬움을 좀 달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때도 여전히 나는 좀 운이 나쁜 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내일은 좀 더 성인이 돼가면서 성격이 어떻게 자리 잡아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건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좀 우울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내가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를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조금은 달라진 성격의 변화를 이제 좀 눈에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기분이 드는 그런 감정의 원인이나 그런 사고 체계에 대한 이유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